예, 오늘은 과학기술로 우리 지구촌을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수명을 한 20년 늘리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면은, 구체적인 내용은 깨끗한 물을 공급을 해주고, 냉장고가 보급이 되고, 그리고 메디컬 시스템이 좋아져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음식에 관련되는, 물과 음식에 관련되는 것, 그리고 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이제 과학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과학기술, 그러니까 공과대 교수로서 이 과학기술 분야에 조그마한 교육과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정도 자부심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또는 세계의 산업과 경제를 일으키는 주 원동력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공적으로 건강과 음식, 에너지, 환경에 관련된 이슈고, 또 우리의 안보를 책임지는 것이 과학이다. 이런 차원에서 과학기술자로서 좀 긍지를 가졌습니다만, 그리고 다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외에도 지구의 어떤 가난한 나라들, 개발도상국에도 특별히 쓸모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잠시 제가 지난 몇 년간 경험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같이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한 7, 8년 전에 제가 그 필리핀을 가서 시골 농촌을 구경을 쭉 다녔는데, 그때 거기 같이 갔던 사람이 필리핀 사람들이 피부병이 많이 걸려서 한국에서 가져간 그 연고 피부 치료제를 발라주니까 피부병이 낫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 피부병이 걸립니까 했더니 물이 더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피부병 걸린 사람 치료해줘야죠.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이런 일에 종사를 하고 있나 찾아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파악한 바로는 몇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몇몇 사람하고 같이 모여서 이런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같이 힘을 모으고 하는 차원에서 같이 합시다 하는 차원에서 이 과학자, 공학하는 사람, 농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어떤 모임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해 2009년 12월에 국경 없는 과학기술 연구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임이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서 사단법인화 시키면서 국경 없는 과학기술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진은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물통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못 가고, 기껏해야 물 한 통 길어오는 것밖에 안 되고, 참 딱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해가지고 아마 전 세계에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플레이 펌프라고 그래가지고 한때는 굉장히 이것이 성공적인 작품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뭐냐면 이 뺑뺑 도는 이 펌프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애들이 매달려가지고 뺑뺑뺑뺑 돌고 놀면은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그 에너지로 지하에 있는 물을 퍼올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지금 몇 %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케니컬한 프로블럼이 생기고 어린 아이들이 한 10명 이상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게 또 만만한 일이 아닌가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좋은데 하고 갖다 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때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물을 많이 파줬습니다. 그거 참 좋은 일이고요. 얼마 전에는 어떤 회사가 우물을 벌써 1000개를 팠느니 하고 그 텔레비전에 소개가 되던데, 근데 유감스럽게도 인도에서 베트남까지에서 사이에서 우물을 파면 상당한 그 우물물에 비소라는 중금속이 섞여 있어서 그거 못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우물을 팠는데 그 다음날 누가 와서 검사를 해서 비소가 나오면 그냥 문을 닫고,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지금은 미리 그 비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서 우물을 파니까 지금은 좋은데요. 어떤 그래서 우물을 판다는 것도 그렇게 세이프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어디 시골에 가서 보니까 저런 게 있어서 저거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저건 뭐예요? 하고 물었더니 저게 빗물 받는 거라고 해서 빗물 받아서 먹으려고 비가 오니까 저렇게 빗물을 받고 있더라고요. 참 저걸 보면서 물이 저렇게 귀한 거구나. 근데 우리는 물을 물 쓰듯이 한다고 하는데 여기하고 좀 상황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걸 보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서울공대의 함무영 교수라는 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제 베트남에 가서 빗물 모으는 그런 일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베트남 경우에는 하노이를 벗어나면 수돗물이 별로 없다. 시냇물은 오염이 돼서 먹을 수도 없고 우물을 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소가 나와서 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게 저 빗물밖에 없다. 그래서 빗물을 받아주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우리 한무영 교수팀이 저런 일을 한 지 벌써 한 7, 8년 됐을 겁니다. 근데 한 5년은 진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첫 해는 그 팀이 가서 빗물 받는 장치를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국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기념사진도 찍고 아주 멋있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다음 해 또 갔어요. 또 갔더니 그거 잘 아무도 그 빗물 받아서 쓰는 거에 의존한 사람이 없더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나면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갔더니 역시 잘 안 쓰고 있더라. 왜냐면 내 게 아니니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돈을 조금씩은 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아, 이게 내 거구나. 내가 돈 내는 거니까 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케어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도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야 서스테이너블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집집마다 해주던 것을 더 크게 해가지고 동네 전체에 빗물 받는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빗물을 받아갈 때는 조금씩 돈을 내고 가고,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의 생계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전체를 관리를 해주니까 이제 잘 돌아가서 한 5년 차에는 미대 학생들을 데려가서 그걸 아주 예쁘게 그림을 그려줬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이 1년 만에 잘 되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고, 한 5년 만에 저렇게 그래도 성공적이 돼서 요 근래 얘기를 들어보면 베트남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물이 더러워서 베트남 사람들이 고생하는데 물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이제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광주과기원의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이런 옹달샘 정수기라는 것을 몇 개를 보급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전기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요. 아, 그건 좋은 아이디어 같다. 그래도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필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터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저거 필터 언젠가 막히는데 저거 어떻게 하지? 저거 갖다 준다고 될 일이 아닌데. 이제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을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듣는 것이, 많은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뭐가 문제다 그러면 기기를 갖다 주고 처음에는 기념사진 찍고 오서 그럴듯하지만 나중에 보면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현지의 니드에 맞는, 현지 상황에 맞는
기술, 제품이어야 돌아가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것이 서스테이너블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서스테이너블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전에 이제 여기 키스텝의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금 그 지구촌 기술 나눔 센터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센터가 생기기 전에 시범 사업으로 몇몇 나라에 이 거점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은 캄보디아, 라오스, 네팔 세 군데에서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이제 더 많이 확대가 될 거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캄보디아에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이 마실 물이 깨끗한 게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정수기 갖다 줄 수도 없는 거 아니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래서 현지의 니드 상황에 맞는 물 처리 기술이 필요한 거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물 관련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학교 분들이 거기에 가서 센터에 가서 일을 하시면서 그쪽의 문제를 하나씩 둘씩 현실에 맞게끔 도와주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가 없으면 이렇게 돌려서 에너지를 낼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전기가 있으면 좋고, 그래서 지금은 에너지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이 필터로 하는 것이 제일 믿을 수 있는 것인데, 그 필터라면 필터 어떻게 갈아줘야 되는 거냐,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 캄보디아에도 이런 물 정수 장치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보니까 학교에 또는 동네에 이런 물 정수 장치에 대한 니드가 굉장히 많아서 가서 이런 걸 만들어 주면서 결국 거기에 어떤 사람이 훈련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갈아주고, 그러면서 이것이 서스테이너블하게 지금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요즘에는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만 따로 가게 되면 우리가 돌아오고 나면은 여기를 케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 부르키나 파소라는 데를 갔어요. 가서 이제 여기저기 구경을 하다가 하루는 라이트 오브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가봤어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여기 보이는 이런 솔라 장치를 이제 보급을 해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 타이완에서 1년에 몇천 개를 받아서 이 나라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이제 에피션시를 올리기 위해서 그 충전 장치는 학교에다 두고 애들이 학교에 가서 거기서 충전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놓으면 그날 밤 환하게 지낼 수 있어서 공부하는 데도 좋고 뭐 밤길을 다니는데도 좋은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좋은 일 하시는군요. 그런데 그쪽 분들 얘기가, 이거 지금 우리가 몇천 개를 보급을 해주면서 몇 명이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데 수요는 몇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만드시지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수십 년간 선진국이 개도국, 가난한 나라에 해준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물고기를 갖다 준 거였죠. 물고기를 갖다 주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스테이너블 해야 된다 해가지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이슈입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냥 테크니컬하게 잡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잘 잡을까? 어떻게 하면 생태 친화적으로 잡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한 레벨 더 높은 거, 그 다음 단계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진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 같다. 생각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 과학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히 지금 와서는 이런 것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한국이 이제 살 만큼 됐으니까 돈 보태주는 거냐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과 개도국의 발전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창조 경제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진짜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유엔에서는 서스테이너블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런 how to think 또는 창조 경제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을 좀 이제는 우리가 해줘야 이것이 한국의 리더십이 아니겠는가. 선진국은 가난의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난 50년, 60년간 모든 경험을 다 해왔기 때문에 진짜 개도국에서 한국 사람들의 그 경험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하고 한국 사람들 친구가 되고 싶어 하고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발전하고도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한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내년 봄에 두바이에서 International Humanitarian Aid and Development Conference and Exhibition을 합니다. 제13차 다이 하드 2016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하는데 두바이가 왜 저런 걸 할까? 두바이는 지금 석유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앞으로 세계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싶어 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많이 창출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지금 찔러보기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뭘 하나 봤더니 결국 원조에 관련되는 그런 제품들을 소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저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저기에는 재난, 천재지변이 났을 때 응급으로 보내줄 수 있는 물건. 지진 나고 뭐가 나면요. 거기에 물이 없고 전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에너지에 관련되는 자재를 공급하는 것이 큰 비즈니스입니다. 물론 그런 천재지변까지 고려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들 보면 세계 원조 시장은 1000억 달러가 넘는다. 1500달러가 넘었다. 최근에는 1800억 달러로 추산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1800억 달러의 내역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선진국들이 이 시장을 도미네이트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력을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하면 이 시장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 시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저 시장에 수출을 500억 달러를 한다. 지금 반도체 수출이 한 500억 달러, 모든 게 한 500억 달러쯤 되는 거죠. 500억 달러쯤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500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큰 중요한 성장 엔진도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500억 달러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저 시장을 우리가 가지고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벤처, 중소기업, 대기업 참여를 하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닌가. 해볼 만한 게임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글로벌하게 네트워킹을 하고 우리도 엑스포를 하면서 우리의 산업하고 연결시키고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이 세부적인 내용을 뭘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뭔가 좀 조사도 하고 기획을 해서 이것이 우리의 진짜 먹거리와 위상재고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걸 찾는 게 참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우리 저 키스텝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매듭드리면 우리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이게 되면 참 아름답고 따뜻한 지구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부족한 얘기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